우리 교재 102페이지에 공유물 분할이죠. 방금 2번에 여기서 예규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규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은 여기도 가번이 있고 나번이 있죠. 오른쪽에 103페이지로 가서 지금 이제 일부 공유자 지분을 기초로 제3자 명의로 새롭게 등기한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스 보실까요? 박스는 지금 100번지에 대해서 공유자 1이 공유자 2로부터 소유권 등기, 공유 지분 이전 등기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변론 종결 후에 공유자 2가 그 제3자한테 공유 지분을 넘긴 것이 아니고 공유 지분을 기초로 제3자 명의 등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공유자가 2가 있는데 지금 공유자가 얘가 1이 이 공유자의 등기를 자 공유 지분이죠. 공유물 분할이니까 이제 예컨대 이렇게 됐겠죠. 여기에 있는 공유자 2 이것을 이제 뺏어와야 되겠죠. 지분을. 그러면 이 지분 등기를 해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승소했어요. 승소했는데 얘가 변종 후에 자기 지분에 기초해서 요 소유권 공유 지분에 기초해서 예컨대 뭐 저작권 같은 경우 요 지분에 기초해서 어떤 등기가 들어왔어요. 저작권이. 그러면 우리가 얘에서 공유자 1로 등기를 하려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기초한 요 등기를 말소해야 해서 하는 것이지. 그죠? 물론 얘가 승낙하면 되겠지만 요 등기를 말소를 한 다음에 지분 등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말소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즉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일단은 4번이죠. 공유자 1은 그 지분 기초한 3자에 대해서 승계 집행문을 받아요. 그래서 5번에 공유자 2에서 공유 지분을 기초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에서 1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등기를 말소를 해야만이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와 달리 나번은 일부 공유자 지분을 제3자한테 넘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넘기는 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공유자 2가 졌으니까 공유자 2가 지분을 넘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권리자 승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계는 우리가 이제 지금 공유자 2처럼 등기 의무자가 자기 지분을, 이건 지분이에요. 아까 지분, 기초가 아니고 지분 자체를 제3자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승소한 사람, 공유자 1이 승소했으니까 권리자로서 그죠? 그것도 넘기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의무승계라는 거하고 권리승계 있었을 때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행가를 1번에 공유자 2가 그 의무승계일 때는 변론 종결 후에 명의죠. 그럴 때는 그러면 이 사람이 공유자 2에서 지금 공유 지분 1, 공유자 1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요것이 아까 여기 요 지분 기초했던 등기였다면은 얘한테 승계 집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요 제3자 명의 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것도 맞서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얘기는 얘를 등기 의무자로 해가지고 넘길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다만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유자 2 보세요. 2 밑에. 자, 공유자 1. 자, 공유자 1은 자, 이번에는 이제 공유자가 승소했어요. 1이. 그때 그 권리 승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권리 승계인은 공유자 1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공유자 2에서 3자로 판결에 한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그림처럼 공유자 1이 있고 권리자 여기 공유자가 2가 있어요. 그럼 원래 지금 판결한 등기는 뭐죠? 여기 2에서 1로 이전된 게 하라고 그죠? 요 승소한 판결만 가지고 얘가 양도했다. 양수인. 그러면 원래는 2에서 1로 등기한 다음에 1에서 이렇게 등기해야 되지만 어떻게? 요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2에서 이렇게 양수인 앞으로 승계 집행 받아가지고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그죠? 공유자 1호의 승기, 즉 생략 등기가 되죠. 중간에 약품. 그래서 이런 등기를 사용하고 있다. 결론. 따라서 의무자 승기일 때는 3자를 등기 의무자 해가지고 등기 신청하면 되고 권리 승계일 때는 바로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양수인 앞으로 등기해준다. 다만 승계 집행을 받는 것은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이제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공유자 1이 이렇게 등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이것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일반 이행 판결과 달리 일반 이행 판결과 달리 요 형성 판결은요. 일단 확정되면 이미 소유권은 누구예요? 확정된 순간에 소유권은 2가 아니고 1일 거예요. 따라서 이미 소유권은 물권 변동은 넘어갔다가 보고요. 그 상태에서 넘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등기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예규를 좀 보겠습니다. 자 103페이지에 있는 가번 보세요. 가번의 맨 위에 일부 공유자 지분을 기초로 해서 제3자로 등기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가로 안에 공유 지분 등기는 제외한다. 그거는 밑에 있는 나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 분할 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그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 일부 공유 지분을 기초로 제3자 명의로 새로운 등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 제3자가 민사법상의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해당하고 그것은 그 판결에 의해서 기판력에 미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가 자기가 취득한 분할 부분에 관해서 나오죠. 승계 집행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는 제3자 명의의 말소 등기 동남치시고 말소 등기를 하고요. 원래 판결에 따른 지분 이전 등기를 각각 동시에 신청하면 해주라는 것이 이제 예규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의무 승계 해볼 거예요. 그 교재에 있는 거.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기초로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면, 동남 1번에, 지금 공유자 1이 승소했습니다. 변정 후에 3번에 공유자 2가 3자한테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럴 때 4번 공유자 1은 제3자 앞으로 승계 집행 받고요. 그래서 결국에 5번에 공유자 1은 그 3자, 마치 3자한테 받는 것처럼 그 3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자기 앞으로 공유 판결한 등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우리 그 1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공유의무 분할 판결 변론 종결 후에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 일부 공유 지분이 제함자 앞으로 넘어갔을 때 역시 제함자가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해당해서 이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나오죠. 다른 공유자가 자 표현이 잘 보세요. 다른 공유자가 자기가 취득한 분할 부분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승계 집행을 받고요. 그 공유자는 승소한 사람이죠. 제함자 지분에 대해서 제3자를 등기무자로 해서 판결한 등기를 단독 신청하면 된다 것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2번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그렇습니다. 권리승계인데요. 자, 그림 보시면 자 100번지에서 1이 이겼죠. 변정우죠. 이번에 공유자 2가 넘겼죠. 4번까지는 승계 집행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공유자 1은 우리가 3자를 의무자로 해서 판결에 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보세요. 지금 이번에 내용 보실까요? 내용에 여기서 공유의무 분할 판결 변론 종결 후에 그 판결 확정 전에 일부 공유자 지분이 3자에게 넘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에 대해서는 그 언더라인에 기판력이 미치니까 종전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 부분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그저 승계 집행했을 때 이때 그 제3자가 주어예요. 제3자가 주어입니다. 제3자가 주어예요. 제3자는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 동그라미 5번을 잠깐 고쳐줘야 할 것 같은데, 그죠? 5번을 제3자가 그죠? 예. 권리자가 돼서 등기하는 것인데 이건 제가 수정해서 좀 고칠 것 같은데요. 라번 보실까요? 라번에 주소를 증명하시면 자 이제 우리가 주소는 항상 어떤 사료계 소유권 등기로서 권리를 얻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번에 권리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나번에 보면요. 판결문에 있는 피고 주소하고 등기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소가 이제 이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니까. 따라서 보시면 그때는 동일인 증명으로서 주소 증명이 필요한데요. 다만 이제 오른쪽에 그 언더라인 증거 보시면 이제 판결문에는 주민번호가 있어요. 이거하고 등기부에는 주민번호가 같다면은 우리가 주민번호 같다면 별도로 주소 증명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판결에 의해서 대위에서 보존 등기할 때도 당연히 등기부에 올라가는 사람은 보존 등기권자니까 보존 등기 명인의 주소 증명이 필요한 건 당연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순차로 대위합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요. 그림이 지금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지금 등기됩니다. 그럴 때 지금 이제 원래는 갑을 등기와 을병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병이 을을 대신해서 지금 뭐예요? 갑에서 을로 등기를 대위할 때는 당연히 갑에서 을로 등기는 권리자가 을이니까 을의 주소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위를 했을 때 만약에 소송을 해서
공시송달이 돼서 했더라도 주소 증명은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볼까요? 보세요. 3번. 갑에서 을에게로, 을에서 병에게로 각 소유권 등기를 순차로 이전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병이 받았어요. 그럼 병이 일단 을에서 을을 대유해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등기를 대유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을의 주소 증명서를 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에 대한 소송이 처음부터 서류를 안 받아가지고 공시송달로 했더라도 일단은 그러면 을의 최후 주소, 즉 을이 만약에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면 뭐 그 최후 주소 증명서를 내서라도 그리로 등기를 하면 되겠죠. 마번의 제3자 허가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등기를 할 때 제3자의 허가서를 가져오세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었을 때는 그런 서류를 내면 되는데 판결에 의한 경우는 실상 이제 판결문 받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클리어하게 되니까 그죠? 별도로 필요 없는데 문제는 이번에 행정관청의 경우에 허가 동의를 받았을 때는 그 허가받았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있을 때는요, 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별치시고, 소유권 같은 중요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이 소유권 등기할 때는요, 그 해당 허가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판결한 등기할 때는요, 또다시 받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로 농취증 같은 거, 토지 허가의 허가라든지 그런 거일 때는 다시 또 받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5조니까 소유권 등기할 때는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결한 등기를 하면요, 승소한 자가 하는 것이니까 등기 의무자의 권리 필증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필요 없어요. 물론 승소한 의무자가 인수소송이죠. 단폐지에 의무자가 판결해야 등기 할 때는 등기 필증은 가져오면 되겠죠. 자기 거니까.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A가 매도인이고 그리고 B가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등기 의무자가 되고요. B가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등기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등기를 안 해줬을 때 B가 원고가 되고 A가 피고가 돼서 이렇게 등기를 판결한 등기를 해요. 그러면 A가 단독 신청하지만 그죠? 요 권리증을 달라고 하면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이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은 판결한 등기할 때는 필요 없죠. 권리증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요즘 얘기하는 등기필 정보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같단 말이죠. 그래서 판결한 등기는 자기 주소 증명만 가져와서 등기하면 되죠. 그래서 뭐 인감증명서, 주소 좀 다 필요 없죠? 인감증명도 필요 없고 주소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 그게 아니고 이번엔 얘가 A가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 의무자인데 B가 등기를 안 해가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등기 의무자 쪽에서 원고가 돼가지고 너 등기를 인수해가. 그래서 등기를 인수하라는 그런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판결한 등기지만 이때 등기 의무자 이거 A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가져오라 이거죠. 이때는.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그게 이제 맨 위에가 등기 의무자가 인수소송 했을 때는 그때는 권리필증이 있으니까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자, 6번에 등기 심사 범위. 자, 우리가 판결안 등기할 때는 판결 주문의 내용을 고려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로 판결의 이유를 고려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소유권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이게 가등기가 아니라 본등기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판결 이유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등기할 때 그것이 우리가 원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등기 안 해주거든요. 무효인데 예외로 상호명신탁, 배우자, 종중의 경우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배우자 간의 등기인지 종중 등기인지를 판결 이유를 보고해야 되니까 예외적으로 이때 등기관이 판결의 이유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할 수 없는 걸로서 주로 이제 제일 많이 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반대급부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급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민사집행 공부할 때도 반대급부는 급부의 탱이다 해서, 우리가, 그것도 집행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쓰고 있는데, 등기도 같아요. 볼까요? 지금 그 다운표 친 거 보면요. 피고는 두 가지 주문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원고로부터 어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이행받은가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B는 원고에게 그죠? 뭐뭐를 지급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돈을 주라는 것이 주된 집행력이에요. 뭐뭐를 이행하라. 뭐뭐를 지급하라. 그 뒷부분. 따라서 앞에 있는 부분은 반대급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문 가지고 법무사한테 와가지고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요거는 돈은 집행할 수 있지만 등기가 안 되네. 그죠? 그래서 등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또 법원을 통해서 나중에 배우지만 신탁 종료가 끝났을 때 신탁 종료 명령에 대한 등기는 그런 등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탁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백하면서 신탁 등기를 말소를 하거든요. 그럴 때를 말하는데 요 신탁 종료 명령 등기는 판결한 등기 아니다 정도 아시고 뒤에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판결한 등기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다음 페이지 23조에 23조 4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채권자 대의도 봤는데 여기서 다시 또 나와 있죠. 자, 28조입니다. 채권자는 민법 4조에 따라서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등기관이 이렇게 채권자 대위 신청에 들어오면요, 등기부에 등기를 할 때는 그 등기부에 그 채권자 즉 대위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민번호 안 들어갑니다.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고요, 대위 원인까지 쓰게 되어 있어요. 등기부에 쓰게 되어 있죠. 대위에 대한 등기 신청은 이제 규칙에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각종 절차를 규칙에 만들어놨죠. 따라서 다음 같은 경우에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 내용을 제공하고 대위 원인 증명서 그죠?를 가져라. 그런데 내가 그죠? 사문서, 계약서, 차용증, 또 가압류 결정문 같은 거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피대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또 대위권자들을 쓰게 되겠죠. 대위원인이 있고요. 자, 넘어가서 이 채권자 대위는 아까 봤듯이 뭐죠? 아까 봤듯이 A에서 B로 등기하려면요, 그 B 즉 대위권자 그러니까 채권자 명의로 신청서는 채권자 이름을 쓰는 겁니다. 다만 등기는 채무자 앞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청만 명의자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대위 신청의 요건은 당연히 채무자가 등기 신청권이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으면요, 대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채무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있고 이제 이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자녀가 이제 상속인이죠. 이 상속인 1, 2가 그죠? 상속인은 이제 보통 사망하고 3개월 안에 안날이죠. 사망을 안 나부터 3개월 안에 안날부터 사망이죠. 뭘 할 수 있습니까? 한정 승인이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이 뭐 빌라가 2억짜리가 있는데 빚이 10억이야. 에이, 그러면 나 상속 1위 난 포기할래. 포기했습니다. 근데 상속의 2는 받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그죠? 고민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이미 보세요. 그러면 이 채무자 A에 대해서 지금 A1이 있고 A2라고 보세요. 상속인이. 그러면 이 채권자 B는요, 채권자는 일단은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압류를 하고 싶어요. 내가 먼저. 따라서 이 사람이 근데 압류하려고 그러니까 뭐요? 사망했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이거를 상속 등기니까 요 A에서 상속인 앞으로 이거 상속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때 B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민법상 요 채권자로서 대위 신청을 해서 A에서 A1, A2로 이렇게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권한이 있잖아요, 조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상속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했으니까 얘는 대위할 게 없지. 얘는 아예 대위가 안 되는 거고요. 상속 포기를 할지 말지 막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요거는 대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위했다가 나중에 3개월째 되는 날 가서 가장법원에다가 상속 포기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3개월 후에 상속 포기 받았어, 결정문을. 그러면 이게 상속 등기를 해놨는데도 상속 포기는 할 수 있다고 해요. 홀리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108페이지입니다. 가번에 언더라인 친 거죠. 우리가 채무자인 상속인이 이미 상속을 포기했다면 채무자도 할 수 없는 거를 채권자가 대의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상속인이 그 상속의 한정 승인과 포기할 수 있는 기간, 그 3개월 내에 그때는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상속 등기를. 그렇지만 이런 상속 등기 했다더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에는 영향이 없고 나중에 포기할 수도 있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했는데, 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원고가 잘 보세요, 주문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등기하라. 그건 뭐예요? 승소 누가 했습니까? 원고가 졌고 피고가 이긴 거죠? 근데 피고가 등기를 안 해가. 그래서 원고 쪽에서 안 해가니까 떠나보세요. 그 패소한 원고가
피고들을 대의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판결하는 등기는요, 승소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소고. 지금 이제 우리가 원고에서 피고로 등기를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둘이 아마 매매를 했나 봐요, 매매를. 그래서 원고에서 피고로 등기하라 그래. 그게 나왔어요. 이렇게 등기를. 그러면 얘는 패소한 원고고, 얘는 승소한 피고죠. 등기는 얘가 해야 되는데 얘가 안 하면요, 안 한다고 패소한 사람이 대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위는 안 되는데, 근데 마침 또 원고가 피고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5천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가 매매가 아니고 별도의 채권인 5천만 원에 기한 채권에 기해서 이 금전 채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을 받을 권리를 피보전 권리를 해가지고 대할 수 있죠. 그죠? 이건 다른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해서 어떻게 따라서 자 109페이지로 다시 왔습니다. 그 1번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2번은 보세요. 2번은 주문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서 별도의 금전 채권 같은 등기 채권이 있다면 그때는 원고가 자기 채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 채권 실현하기 위해서 피고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의할 수 있어요. 물론 세금 내겠죠. 따라서 그 주의해서 보시고, 따라서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채권일 때 된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때 그 대위 신청은 민법과 달리 채무자의 무자료하고 관계없습니다. 무자료하고 관계없이 등기는 하셨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다번에 채무자한테 불리하면 안 되고요. 채무자한테 적어도 유리한 등기여야 됩니다. 것들이 있고요. 각종 대위 등기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 구분 건물에 대한 대위 등기 뒤에 배우지만 각종 구분 건물에 대해서 표시 등기를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1항 보시면 구분 건물 표시로서 1항 보세요. 46조. 예컨대 1동 건물에 속하는 사람이 10명. 그러면 그 중에 일부만 분양돼 가지고 101호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할 때 표시 등기는 다 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1호에 들어온 사람이 나머지 10개 건물에 대한 표시 등기를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 대한 표시 등기를 하고요. 2항. 그 건물 소유자가 1동 건물의 나머지 10개 소유자를 대위해서 표시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멸실 등기 대위 신청, 또 그 유명한 신탁 등기 대위 신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볼까요? 82조에. 자, 신탁으로 인한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신청, 한마디로 신탁 등기 신청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는데, 이때 그 등기를 안 하면요, 이 항의 수익자나 위탁자가 신탁 등기만 대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만 해놓고는 신탁 등기 안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신탁된 건지 개인 건지 모르니까 그때는 신탁 등기만 대의할 수 있어요. 여하튼 그 대위 신청 절차, 일단 대위 신청인 명의로 신청한다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신청 정보는요, 일단은 뭐 채무자 이름, 주소, 대위 원인 다 써야 됩니다. 또 대위 원인은 간략히 써라라는 것이 있고요. 예컨대 뭐 내가 매매했다 할 때는 뭐 2015년 뭐 5월 5일, 1월 2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나 등기 조건. 또는 대여금이다. 대여금일 때는 그죠? 뭐 2011년 5월 5일 소비대차에 대한 조건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 박스, 그 그림 보시면요. 예컨대 을이 갑한테, 그죠? 매수했습니다. 따라서, 갑은 매수인으로서, 그죠? 그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 등기 채권을 갖고 거든요. 근데, 그 갑의 채권자 병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병은 예컨대 금전 채권자로서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또는 갑과의 매매로 했을 때는 그 매매 계약에 대한 채권 등 그렇게 그런 걸 피의범용 채권 다시 말하면 그걸 대의원인으로 해서 을에서 갑으로 대의원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병은 예컨대 뭐 매매대금 계약서 예컨대 매매 계약서도 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채권일 때는 돈일 때는 뭐 각서 같은 거, 채무증 같은 거 또는 가압류 결정문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의원인 증명서면은요, 매매 계약서, 채무증 빌려준 거, 뭐 세무서에서 대의할 때는 또 압류 조서, 또 가압류 가점 받은 것도 얼마든지 대의원인 증명 됩니다. 아까 그 상속등기 대위 또 나왔죠? 또 나왔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차대위, 즉 중복등기, 중복대위. 지금 그림 보시면 뭐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할 때는 자 병은요, 을정, 갑을 다 할 수 있죠? 순차대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2012년 이건데, 뭐 대의원인 보시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오른쪽 보실 거예요. 4번에. 자, 그러면 지금 그림 보시면 4번입니다. 지금 113페이지에 갑에서 을로 등기하고 을에서 비등기, 즉 A라는 등기하고 갑에서 을로 있는 A 등기는 대위 등기고요. 을에서 B 등기는 자기 등기죠. B 등기는 이전 등기죠. 다 있고. 그러면 원래는 갑, 을병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을 등기한 다음에 을병 등기 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만 갑을의 등기는 A 등기가 다 끝나면요. 등기 완료 통지는 을한테 하는 것이죠. 을. 그죠? 항상 소유권자인 갑에서 을의 등기는 등기 완료 통지를 을한테 하는 것이고, 을에서 병한테 할 때는 병한테 하는 것이고, 알겠죠? 나머지는 뭐, 예. 그래서, 답은 끝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할 때는, 대위 신청인하고 누구에게 피대위자 죽으시고, 피대위자 을한테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거죠. 여기서 피대위자란 말은 채무자고, 대위자는 채권자고. 됐죠? 물론 이제, 거기, 대위에 대한 상속 등기 같은 거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저당권자가는, 상속 대위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정보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